요약집은 이제 36페이지로 갈게요. 36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집. 공급을 보겠습니다. 공급. 3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똑같아요. 아까랑. 자, 공급 양의 변화가 붙으면, 양이 붙으면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 공급 양의 변화. 그러면 이것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럼 이것도 곡선 자체예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근데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우상향,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더 늘리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더 줄이겠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됩니다.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으면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왜? 얘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가격 외죠. 아파트 가격 외.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가격의 가격 이외입니다. 그럼 가격은 일정하죠. 자,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요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그럼 우리가 가격은 그대로 있고, 자,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요게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1, 2, 3. 자, 그러면 종속 변수가 바뀌었다는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났다는 우리가 양은 똑같은데 원인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그럼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럼 얘도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에요? 우측이죠, 그죠?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죠? 공급 감소, 공급 증가죠. 근데 작년에 안 나왔지만은 얘는 우측으로 그냥입니까? 곡선이 내려갑니까? 그 우상향, 우하향 이동한다 그러고요. 금리가 인상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좌측이죠, 그죠?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그러면 좌측으로 올라가죠. 그럼 좌상향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인데 대체제 보완제는 얘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늘리려면 기술이 그냥이 돼요, 발전돼야 돼요, 향상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얘가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낮아야 되죠. 자, 노동도 임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자본이 들어간 타인 자본의 금리가 나가죠. 인하된다. 이렇게 해서 낮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안 푼 거 가볼게요. 자, 문제집 58페이지입니다. 가시면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이거는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부동산은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한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개념이죠. 신규는.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되는 성질이 있고요. 개별성 때문에 공급이 대체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은 맞죠. 독점이 아니라 비가 빠져야 되죠. 독점만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은 이제 주택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라고 할 수 있고요. 주택이 공급 규모를 커지게 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합니까? 그럼 원가 절감이 되죠. 생산자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자, 16번. 수요공급에서 틀린 거 1번. 지금 아까 이 공급량과 가격은 비례면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 단기 장기 아시죠? 그러면 장기는 그냥입니까? 당탄입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생산 기간입니까? 생산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건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곡선이 더 완만하다, 급하다.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이건 탄력성을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은 신규 생산 공급은 물론 기존의 주택도 건물도 포함되고요. 자, 시장 전체는 개별을 어떻게 합쳤어요? 그냥 합쳤어요? 수평으로 합쳤어요. 공급자는 한기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거든요.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몇 번? 2번. 다시 갈게. 그냥 당장기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야. 그러면 아파트와 옷 중에서 아파트가 더 오래 걸리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비타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2번 안 했죠? 22번. 62페이지. 22번을 보시면은 자, 22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좀 전에 자, 이건 틀린 거 답만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건 플로우라는 건 맞죠? 근데 아까 물리적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23번은 다 풀어드릴게요. 옳은 거.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금리는 똑같아요. 수요만 움직여요? 공급도 움직여요? 그럼 시장이자가 상승하면은 수요만 감소해요? 공급도 감소해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소득은 공급입니까? 소득은 수요입니까? 공급이 증가하지 않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셔야 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당해 부동산의 가격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자, 이건 곡선상에 대한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이동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요량이 감소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금융적 재정 정책의 변화가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5번이 정답이고. 자, 25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자, 이게 기출이었는데, 자, 이게 보세요. 가격이죠?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가격은 그냥입니까? 이건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유이동입니까? 점유이동이죠. 다른 것들은 다 하시는 거고, 넘겨볼게요. 자, 26번입니다. 2번입니다. 좀 전에 생산요소 가격 아시죠? 그죠? 그럼 이게 상승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늘어났습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곡선 상이 이동하겠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어요? 자체 이동이죠. 그러면 곡선 상이 점이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30번이 기출이요. 별표 쳐놓으세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급이. 그럼 30번에 보시면은 주택을 물어봤죠? 뭘 물어봤다? 그럼 양은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 하나입니까? 하나고 공급의 변화는 주택 가격 이외니까 양을 보는 게 낫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에 주택 가격이 나온 건 하나밖에 없죠.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공급의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번 갑니다. 틀린 거. 33번에 2번. 자, 공급량이 변화시는 공급량이 변동하는 반면 공급이 변화시는 공급량이 변동하는 건 아니다. 그냥요, 둘 다 변해요. 올라보세요. 얘든 그냥입니까? 공급량은 변합니까? 공급량은 변하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39번. 39번은 다 풀어드릴게요. 기출이니까 천천히. 부동산 공급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지역지구제 아까 배우셨죠? 정책이에요. 그럼 공급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졌죠? 그럼 인플레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실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죠? 노동자 임금 시멘트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죠. 하락하니까 공급을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죠.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지 이자 비용의 생산비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수익이 감소하겠어요? 늘어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공급은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아까 토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상승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41번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4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우측.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우측이죠. 근데 이제 이 저자의 말도 맞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회사가 주택담보를 해요? 수요자가 해요? 그럼 이건 수요의 요인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를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이시죠. 하여튼 맞아요? 틀려요? 여기선 틀리죠? 여기서는 공급 곡선 우측이잖아요. 그럼 이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생각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은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을 따른 원가 절감도 이것도 우측이죠.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도 우측이죠. 답은 쉽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니까 뭐 공급도 따라 감소하니까 좌측이라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요, 이건 담보대출이에요. 수요자가 움직이는 거지 공급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이지 공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뉘앙스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2번은 넘겨보세요. 정책 파트인데 미리 가볼게요. 나왔으니까 교재로 가시면은 정책에 페이지에 있거든요. 107페이지 보시면은 107페이지에 거의 계산 문제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42번은 또 정책 파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가볼게요. 자, 일단 균형을 이뤄요.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임대료 규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을 높였을 때는 변화가 있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럼 우리가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서 가격을 내렸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입시켜서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 공급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니 그냥 대입시켜서 맞추시면 돼요. 지금 107페이지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냥 지금 규제가 80만 원이죠. 이 80을 그냥 해요. 대입시켜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더 많겠죠. 그대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QD는 얼마입니까? 900 마이너스 2P. QS는 얼마예요? 300 플러스 3P가 되죠. 그러면 그냥요 80을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얘가 공급량이 되고 얘가 수요량이 되죠. 그럼 요거 80을 대입시키니까 28이 16이죠. 160이죠. 그러면 900에서 160 빼면 얼마예요? 740 나온가요? 나오고요. 자, 요 80 대시면 38이 24죠. 그럼 240이죠. 그럼 얼마다? 540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얼마만큼? 200만큼 더 많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로 계산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요거 문제는 그 107페이지를 보면서 이론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 공급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공급이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43번은, 자, 43번은 요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건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43번은 어떤 문제냐면, 일단은 요거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아닌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43번 문제는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그냥입니까? 시장 공급량이 400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토지 양을 물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은 몇이다? 400이죠. 그럼 가격만 움직이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해야 돼요? 대입시켜야 돼요. 대입시켜서
지금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르겠죠? 그럼 세팅을 합니다. 자, 따라서 공수. 무슨 말이냐? 다 지금서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가 공급과 수요를 해서 같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공수라는 공이 뭐죠? 공급, 수요, 공수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공급은 안 움직였죠? 공급은 QS가 얼마죠? 400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걸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넘겨보세요. 또 재밌는 게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이 거의 기출 문제는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공급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넘기시면 공급이 QS가 3P라고 돼 있죠? 아, 대답해봐. 오늘 이거 작살낼게. 그다음에 다른 것도 그냥이야. 공급은 가만히 있어. 공급은 가만히 있어. 수요만 움직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43번에 가시면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요만 움직이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균형도 변한단 말이에요. 공수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QD가 얼마입니까? QD1은 600 마이너스 2P, QD2는요? 400 마이너스 5P죠, 그죠? 450. 그냥요, 같게 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같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2P가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죠. 숫자는 빼죠. 그러면 얼마가 난다? 200이 돼요. 그런가요? 그럼 P는 원래 얼마였죠? 100이었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5P가 넘어가고 그냥입니까? 요거 빼면 얼마입니까? 50이 되죠. 그래요? 그 P는 얼마가 되죠? 10이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100에서 10이 됐죠. 그럼 얼마만큼 감소? 90만큼 감소입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은 거의 90%예요. 이 지금 43번서부터 46번까지가 다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네 문제를 지금 다 풀면서 마스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공수. 똑같죠? 필이 붙었네. 그 공급은 그냥이야 안 바뀌어. 수요만 바뀌죠. 지금 내가 요것만 지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 세팅 시키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P는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수요만 바뀝니까? 좀 꿀팁을 드리면 QD1에서 지금 1200 마이너스 P죠. 아까 뒤에는 P가 틀렸거든요. 근데 거의 기출 문제는 P를 똑같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뒤에 P는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1200에서 1600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가격 상승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락 찍는다, 상승 찍는다? 상승에서 정답이 있어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갑니다. 그럼 세팅 시켜볼게요. 자, 그럼 요것도 지금 여기가 3P가 되죠? 아니, 이거 4P죠? P는 뭐죠? 몇 P가 되죠? 4P가 되죠? 1200이죠? 그럼 P는 원래 얼마였죠? 300이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 얘도 세팅 시킵니다. 몇 P죠? 4P가 되죠. 1600이죠? 그럼 P는 얼마예요? 어머, 얼마 상승? 100 상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45번도 기출인데 기출을 좀 돌려낸 거거든요. 그죠? 45번 찾았습니까? 45번도 그냥이야 세팅을 해. 똑같아. 똑같이 세팅합니다. 지금 그냥이야 46번까지 똑같은 문제야. 공수로,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세팅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이 P는 안 바뀌죠? 돌렸습니다. 그냥입니까? 수요만 바뀝니까? 수요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자, QD1이 얼마죠? 1200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얘는요? 1500 마이너스 P죠. 자, 볼게요. 꿀팁을 드릴게요. 그래프는 안 그리는데, 자,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그런가요? 그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은 일정합니까? 수요 바뀌었죠. 근데 어디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가보세요. 소득 증가라는 게 있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증가한 거예요. 그럼 둘 다 올라가 버려요. 맞죠, 그죠?
그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이 앞에 수치가 그냥입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정확한 건 계산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공수를. 그럼 얘 3P죠. 1200이죠. 그럼 가격은 원래 얼마였어요? 400이죠. 양은 여기다 대입시키면 빠르죠. 그러면 양은 4이 8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3P가 되죠. 3P는 1500이죠. 그럼 P는 얼마예요? 500이 되겠죠. 그럼 500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10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400에서 500, 양은 800에서 1000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게 나와서 46번이 또 나왔죠. 근데 약간 돌렸지만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다음 조건에 A적의 아파트가 T 시점인데 T 플러스 1 시점은 그 다음에라는 얘기죠.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다음에 공수. 이건 좀 쉬운 게 공수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똑같이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2P입니까? 똑같이 냈죠? 2P.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지금 QD1에서 QD2가 바뀌었죠? 그러면 자, 요거 이제 제가 암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P가 똑같죠? 그 다음에 1500이라는 게 있죠? 1500 마이너스 P. 자, 이건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입니까? 증가하죠. 어떻게 하셨죠? 900에서 1500으로 늘어났잖아요. 가자. 찍더라도 이거 잘해야 돼. 그럼 수요가 증가했죠? 흔들어. 어떻게 돼? 둘 다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둘 다 올라간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둘 다 올라간 거는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5번. 찍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잘 찍으셔야 돼요. 여쭤볼게요. 몰라야 찍어요? 알아야 찍어요? 난 막 1번 찍는 사람 봤어. 그래서 내가 좀 쉬시라 그랬어. 그죠? 아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확실히 마시려면은 풀어야 되죠. 자, 갑니다. 이거 세팅하면 몇 P예요? 3P가 되죠. 900이죠. 그럼 P는 원래 얼마였죠? 300이었죠. 그런가요? 지금 3이 600이죠. 그럼 양은 얼마죠? 600이 되는 거죠. 쉽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부터 계속 푸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더요. 이거 세팅하죠? 몇 P죠? 3P. 1500이죠? 그죠? 그럼 P는 얼마가 돼요? 500이 되죠. 1로 대입시키면 되죠. 그럼 Q는 얼마죠? 10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 상승? 양은 400.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풀어오셨죠?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또 교재로 가시면은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74페이지인데, 74페이지는 이제 넘겨보세요. 자, 제 교재 어디 있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넘기시면은 어차피 지금 한 게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38페이지로 가시면 그 똑같은 게 있거든요. 38페이지. 자,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찾으라고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균형이라는 건 이게 같아야 됩니까? 지금 같은 게 있죠? 1번에. 지금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걸 찾아보세요. 양이. 80 같나요?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균형 가격이? 그러니까 80이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균형 가격이라는 거. 이거 아시겠어요? 그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아니, 안 풀어왔어도 이건 빨리 맞출 수 있잖아.
그쵸, 그죠? 다음 문제에서부터 내가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9만 원 오르면 그냥입니까? 초과금이 됩니까? 초과금은 위에서 흔들면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하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뜨리면 초과수요가 되죠. 그러면 초과수요가 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39페이지 가시면 한쪽만 변하는 게 있고 동시에 변하는 게 있죠. 자 요거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만 변할 때와 동시에 변할 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거 그린 거는 그냥입니까? 한쪽만 이동을 한 겁니까? 한쪽만 이동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풀 수 있는 문제만 좀 풀고 제가 숙제를 해드릴게요. 자, 한쪽만 이동입니다. 한쪽만 이동. 자, 그러면 그냥요 요약집에 한쪽만 변화했어요. 공급이 불변이죠. 불변은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무시하고. 자,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는 거죠. 가격과 양, 균형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불변일 때 그냥입니까? 공급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는 그냥요 같이 따라가요. 공급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얘는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고 따라가죠. 얘는 따라가죠, 양은. 근데 그냥이야 가격은 반대야. 반대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시간 없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같지만 그냥입니까? 공급은 반대입니까? 반대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수요는 같이 갑니까? 공급은요.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얘는 양은 감소, 가격은 증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입니까? 동시에 변합니까? 동시에 변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오늘 마스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풀어오시는데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보세요. 같은 방향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럼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천천히 시간 남았으니까 이거 위주로 이제 갈게요. 자, 그러면서 수요 증가가 클 수 있죠. 큰 걸 따르고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에서 공급 증가가 클 수도 있고 그냥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유도해 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죠. 그럼 그냥요 증가를 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냥입니까? 두 개 다 올라갑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요. 맞습니까? 자, 이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거죠. 이제 파란색을 공급이라고 볼게요.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이죠. 일로 지키나요?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양은 따라갑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가격은 반대로 가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양은 다 증가했어.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증가, 감소 할 수도 있죠. 짱을 따라요? 큰 걸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어떻습니까? 얘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니까 가격이 반대니까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공급 물량이 더 많으면 그럽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어때요? 지금 똑같다면 그럽니까? 몰랐던 게 불변입니까? 자, 왜 그렇죠? 지금 가격은 알아요? 가격은 몰라요. 그럼 올라간 거와 내려간 게 똑같죠? 그럼 100 올라간 거 100 내려간 거 똑같으니까 불변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할게요. 같은 방향은 그냥입니까? 양은 동일합니까? 양은 동일하고. 따라서 양동. 양은 동일하고 그냥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해 갔죠, 그죠? 근데 다른 방향은 다르죠.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다.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일 때는 가격이 똑같아져요. 그죠? 그럼 다른 방향일 때는 자, 가볼게요. 자,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자, 그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같다라고 봤을 때 자, 얘가 크고 같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그냥이야. 양은 알 수가 없어. 가격은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가격과 양이에요.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노란색을 먼저 그릴게요. 노란색은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그냥이요. 둘 다 올라가요. 가격과 양이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찍히니까 다 가격 상승, 양도 증가했죠. 근데 그냥이요. 공급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공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이쪽으로 찍히죠. 그럼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따르고 그냥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요. 수요에 따라가죠. 왜냐하면 얘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방향은 따라서 가수. 그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양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죠? 자, 그럼 그냥요. 가격은 다 상승해요. 상승하죠. 그렇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증가하니까 증가, 감소니까 감소가 되고, 자, 같으면 그냥입니까? 몰랐던 게 불변입니까? 자, 수요 양이 10개 올라갔는데 10개 떨어졌죠. 그럼 다시 갔으니까 몰랐던 게 불변이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같은 방향은 그냥이다. 양은 동일하다.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작은 게 이긴다. 큰 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죠? 반대 방향은 그냥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요. 수요에 따라가고 양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좀 다 어렵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풀기에는 3번 문제가 가장 좀 기초적이에요. 3번 문제를 딱 1분 드려볼게요. 풀어보세요. 3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4번이 틀렸죠? 4번을 보시면 그냥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수요만 봐라. 수요 감소했죠? 그럼 둘 다 내려가겠죠. 그럼 양도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상 2번은 틀렸는데 2번이 틀린 게 2번이라고 돼 있죠. 자, 특정 재화의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 자,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 그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풀어보세요. 4번은 옳은 거니까 좀 어렵습니다. 4번이 난이도가 있네요.
자, 1번 수요가 증가했죠?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양도 증가죠. 작은 게 이겨요? 2번 큰 게 이겨요? 뭐의 증가가 크죠? 그러면 그냥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수요금이 모두 증가했죠? 자,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요 표현이 없죠? 그럼 그냥요 양은 증가했어요.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증가할 때는 양은 증가는 맞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저자가 불분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양부터 찍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이라고 하고 양은 감소라고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자, 5번은 밑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맞다면서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갑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수요 감소하면 그냥요 둘 다 내려가요. 둘 다 내려가죠.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내려가고요. 자, 얘는 그냥야 양은 감소해. 가격은 어떻게 됐죠? 올라가죠. 그렇죠?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동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몰랐던 게 불변입니까? 몰랐던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떻죠? 왜 그렇죠? 지금 양이 같은, 자, 가격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10원 떨어졌다가 10원 올라갔죠?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불변이야? 불변이라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잘라보세요. 자, 우리 선배들이 그러는데 반응이 없을 때는 다시 설명하네. 자, 갈게요. 이거 그냥이야 양이 감소해.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지? 맞아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들어갑니다. 가격과 양이에요. 자, 갑니다. 균형에서 그냥이야 수요가 감소했어. 감소하면 어디로 움직여? 일찍 움직이죠? 그럼 당연히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둘 다 내려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니까 이렇게 가죠. 그냥입니까? 다 양은 감소했습니까? 양은 감소했고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지금 그냥이요. 이게 동일하대요. 동일하다는 뜻은 뭐죠?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그냥이요. 지금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그냥이요. 양이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10원 내려갔다 10원이 올라갔다는 건 다시 똑같이 불변으로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해봐요. 동일한 경우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뭐가 몰랐었어요? 가격이 몰랐으니까 불변이라는 거죠. 희소식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동일할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희소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안 풀어보셨으니까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나머지 한 5분 정도만 제가 하고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시간 푸는 걸로.
1번이 정답 아닐까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이거예요, 이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가격은 누구에 따라가요? 수요. 가격 올라가고 양을 알 수가 없다. 몇 번 정답? 1번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2번. 수요는 일정이라는 거는 불변은 상관없죠. 감소만 봐요, 공급. 자, 손 들어. 그냥 양이 감소해. 가격이 올라갔고. 3번.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만 증가했죠. 그냥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고. 연립적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했죠. 그러면 아까 같이 증가했을 때는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빌라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지만 이건 처음 보죠. 그죠? 자, 그냥입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갑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지금 상태를 보니까 6, 7번은 풀어오세요. 그렇지만 8번은 풀 수 있어요. 8번은 기출입니다. 스타트. 8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되게 쉬워요. 되게 쓰러지죠. 1번이 정답이죠. 공급 불변, 다음에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수요만 봐라. 그럼 수요 감소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둘 다 내려가야 되죠. 1번 틀렸죠? 자, 2번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죠? 양은 증가, 가격 하락했죠?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3번은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둘 다 올라가고 4번은 공급 감소만 보면 되죠? 그럼 양 감소하고 가격 올라가고 5번은 수요 감소만 보니까 둘 다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6번하고 7번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내가 숙제를 내줄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책을 한번 줘. 제가 잘라고 가지고 지금 6번, 7번 안 풀었죠? 난이도가 있어 이거. 이거랑 제가 어디까지 이제 풀어오냐면은 거기서부터 6번서부터 7번서부터 원래는 제가 경제 파트인데 이 방학이 있어서 좀 쉬거든요. 이제 한 주. 그래서 조금 더 풀어오셔서 시장 파트 쪽까지 갈게요. 시장 파트까지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118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118페이지 가시면은 아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잠시만. 지금 수요 공급은 다 안 끝냈죠? 수요 공급 끝내고 경기 변동까지 갈 수도 있고 잘하면 그냥 125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125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 아시죠? 거기까지 풀어오세요. 많이 풀어오셔야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오시고. 125까지. 125. 그죠? 125 맞죠? 125까지 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효율적 시장까지 좀 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6, 7번은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